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창업 열풍이 뜨거운 요즘 또 무슨 아이템으로 해야 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더운 날씨엔 냉면, 또 추운 날씨엔 뜨끈한 칼국수처럼 최근 면 요리집 창업에 관심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면 요리 전문점은 조리 과정이 단순하고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면 요리 전문점 창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업통TV 김상훈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지금 뭐 시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만 좀 뜨끈한 우동이나 한 그릇 하시죠. 그렇죠. 이제 그동안 이제 카페 쪽으로 한번 짚어주셨고, 예, 예. 지난번 나오셨을 때는 고깃집 예, 한번 고깃집도 살펴봐 정리했죠. 주셨고, 저 오늘은 면 요리 전문점, 뭐 우동집, 국수집, 뭐 냉면집 이런 것들을 해서 상당히 좀 범위가 넓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면집 그러면 한때 면사무소 뭐 이런 식당 이름도 생각이 납니다만 네. 우리나라 면집 그럼 크게는 우리나라 면집 그다음에 해외 면도 있고요. 뭐 업태별로 보면 한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면이 잔치국수, 칼국수, 네. 그다음에 뭐 각종 수제비, 냉면 있고요. 중식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뭐 짜장, 짬뽕, 양식은 파스타 그렇죠. 이런 면집 있고요. 네. 뭐 이런 동남아 쌀국수 같은 아이템들도 한때 많이 생겼다가 주춤했었는데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고요. 네. 면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요즘 좀 다시 주목받는 대표적인 아이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이 냉면집과 막국수집이었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작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면류 전문점, 냉면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만 개 남짓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거의 한 44%가 증가한 거의 3만 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사이에 거의 지금 9천 개 정도 냉면집이 새로 생겼고요. 막국수집 같은 경우도 작년 3월 기준으로는 한 7,700개 정도였습니다만 지금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는 1만 개가 넘었기 때문에 야, 1년 새에 상당히 면집이 많이 생겼다. 뭐 일본의 소바집, 메밀이죠. 네네. 소바집 같은 경우도 작년 3월에 한 3,200개였는데 지금 최근 데이터로 한 7,300개니까 야, 우리나라 창업상권에서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가장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아이템이 면집 창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 전문점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네네. 볼 때는 뭐 소비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면집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네. 창업자 입장에서 최근에 이런 고물가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런 우크라이나 뭐 이런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만 요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음식점 사장님들이 야, 원가 비율이 높아져서 남는 게 많지 않다. 이런 반면 면집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원가가 올라도 매출액 대비 35%는 넘지 않는다. 이런 특징 때문에 아마 면집이 좀 많이 생기는 측면도 있고요. 또 창업자 입장에서는 뭐 고깃집이나 일식집, 한정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메인 요리보다 이런 곁들이찬 만들기가 부담이고 그게 원가 상승 요인인데요. 면집 같은 경우 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칼국수라고 하더라도 이 겉절이 김치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운영하기 쉽고 신규 창업자들도 좀 문턱이 낮은 아이템이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프랜차이즈 아이템이든 독립점이든 그래도 면집 창업은 내가 직장 생활 하면서 하다가 바로 창업자로 변신하는데도 뭐 1개월 정도면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니즈가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국수나 이거 뭐 면 요리 아무래도 좀 뭡니까? 그 싸다는 느낌은 안 들던데 요즘. 맞습니다. 워낙 그거 하긴 합니다만 여기는 그래도 기본적인 생각은 박리담에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가긴 갔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 수익성이 어떤가요?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 예. 지금 우리 SBS가 있는 요 상암동 상권 예. 면집들은 네네. 과연 얼마나 팔까? 예, 제가 이거 예. 직접 한번 이렇게 따져봤는데요. 예. 요 중기청에서 중기부에서 지금 무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상권 분석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면 네. 제가 요 상암동 상권 내 면집이 27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매출액 최근 저희가 한 7월 말 데이터를 보니까 네. 평균 매출액이 한 2,000에서 2,300만 원 정도
한 달 기준으로 예. 그 정도 올리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한 2천만 원 매출을 올린다고 한다면 면집은 원가 35% 정도면 700만 원이 원가고요. 인건비가 한 25%, 그럼 한 500 정도가 인건비. 그다음에 임대료, 고정 비용이 한 15% 정도, 그럼 한 250만 원 정도가 임대료를 뺀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 대비해서 20%, 그러니까 한 400 정도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계산상 4,500 정도. 그렇죠. 예. 제가 공정위의 정보 공개에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국수 관련 브랜드들 얼마 정도 버는가라고 봤을 때, 공정위의 국수 관련 브랜드들은 작은 국수집 아니면 뭐 큰 대형 면집 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한 2천에서 많게는 한 4천만 원 남짓 이 정도 매출액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불황에도 여전히 선방하고 있는 이런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면 요리하면은 그 주재료가 밀가루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 밀가루 가격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밀가루값 인상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요즘 뭐 이런 밀가루 1kg 가격이 예전에는 한 1,100원대였는데요. 요즘 1kg에 한 1,800원이 넘어섰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요즘 상권에 나가 보면 짜장면집이 기본 7,000원, 8,000원 이게 곱빼기 기본이고요. 하면 만 원입니다. 요즘 뭐 칼국수 한 그릇은 9,000원에서 저희 사무실 옆에도 10,000원 넘어가는 칼국수집 예. 되게 많이 예.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밀가루라는 이런 원가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만 면 전문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파는 식당보다는 원가 비율이 다른 것보다는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아마 창업자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 창업 시장에서 이 꾸준히 이 면 요리 아이템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다소 좀 이렇게 부담이 적어서 그런지 관심들이 많으세요. 이 장점을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맞습니다. 이 면 요리 예. 전문점은 뭐 소비자들도 간단히 한 끼 먹을까 하면 네, 그래, 네. 야 국수나 한 그릇 먹을까 이런 분들 많은데요. 창업자들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창업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엄청난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는데 면집은 창업자 입장에서 그래도 눈높이가 좀 낮은 아이템이다. 접근성이 높은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좀 운영하기 편하다. 특히 손님들이 뭐 고깃집 하더라도 한 번 앉으면 2시간은 앉아 있는 네네. 반면 예. 면집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앉아서 먹고 나가는 데까지 30분 이내에 이렇게 끝나는, 즉 어떻게 보면 고객 회전율이 상당히 높은 아이템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초보 창업자들이든 아니면 숙련된 창업자들도 면집 창업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를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초기에 비용도 굉장히 그러니까 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뭐 면 요리 전문점은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의 한국인들 요즘 예. 1년에 한 100만 명 창업합니다만 평균 투자 금액이 뭐 빚을 포함해서 한 1억 원 정도 투자자가 제일 많거든요. 네네. 면집 창업을 보면 10평 내외 면 요리점을 한다면 1억 원 내외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 20, 30평 정도 오픈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2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또 요즘 막 50평, 60평 대형 면집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집은 아마 거의 3억 원 이상이 투자가 되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1, 2억 원 정도 투자하면 투자 대비 한 달에 한 2%, 3%, 한 2부이자는 올릴 수 있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프랜차이즈 아이템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면 한 총 투자 금액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이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 창업자들이 상당히 좀 큰 무리 없이 그래도 창업하기에 좋은 이런 아이템이 면 요리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보시는 이런 면집들, 뭐 이런 스파게티집, 이런 제가 정보공개사 데이터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네네.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10평 내외의 이런 냉면집, 스파게티집 같은 경우는 이런 점포 빼고 들어가는 비용이 한 5천, 6천이기 때문에 점포까지 들어간다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반대로 또 이런 30평 내외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한 1억 5천에서 1억 3천이니까 뭐 점포까지 하면 거의 2억 5천 이상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뭐 50평, 60평은 지금 본사에 들어가는 비용만 1억 7천, 2억 5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거의 4억 이상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1,800에서 뭐 많게는 5, 6천 정도까지 이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쪽도 또 프랜차이즈가 대세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근데 이 프랜차이즈라면 대표님 보통 일단 재료만 같은 걸로 공급받는다고 봐야 됩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예, 이유가 같은 그 상호인데도 예, 맛이 다르다. 맛이 달라요. 예,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예. 뭐 이를테면 보쌈집이다. 그러면 예. 보쌈 원재료는 본사에서 공급받는데요. 네. 곁들이 차는 대부분 가맹점에서 자체적으로 원재료 수급해서 만드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메인 디시 맛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메인 디시죠. 직접 본사에서 유통 과정에서 예. 본점 맛과 가맹점 맛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아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곁들이 차는 본사하고 완전 다를 수 있기 그래요? 때문에 이거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참모의 요리 실력에 따라서 손맛이네. 예, 그렇죠. 예. 맛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면뿐만 아니라 햄버거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끔 들리는데 예. 아니 이게 점주 탓인지 아니면 그 알바생들 손맛인지 너무 차이 나요. 같은 가격에. 맞습니다. 패티도 다르고 뭔가.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어쨌거나 이 창업에 있어서 성패가 좌우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입지도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고. 맞아요. 네. 요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영업자끼리의 경쟁이 예. 치열한 곳에서는 뭐 아이템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권, 어떤 입지, 어떤 점포를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이 자영업은 목이 중요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런 한식면 같은 경우, 네. 뭐 이런 칼국수도 버섯 매운탕, 해물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같은 이런 한식 면집 같은 경우는 주택가 진입로변 상권 이런 곳이 최적 입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또 소형 냉면집은 전통시장 상권 상당히 강세고요. 대형 냉면집은 주차장이 있는 도로변 상권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우동, 라면, 파스타 같은 이런 면집들은 전국에 한 200개 이상 되는 대학가 상권, 신세대 상권, 역세 상권 이런 곳에서 의미가 있고요. 중화면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푸드코트 상권에서 가장 아하, 강세인 아이템이 예. 아마 중화면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좀 힘들게 돈 들여서 창업했고 초기 투자 비용도 다 회수가 돼야 되고 여기에다가 더 플러스 이제 생활비까지 다 수익이 나야 될 텐데 예. 좀 뭔가 주의해야 될 점 또 실패할 확률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팁을 알려주세요. 뭐 사실은 이 면집 같은 경우도 늘 창업자 입장에서는 야 브랜드 프랜차이즈로 할까 가맹점으로 예. 할까 여기에 대한 변수가 있는데요. 프랜차이즈가 반드시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듭니다. 네. 네, 오히려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유명한 햄버거 가게는 브랜드 보고 뭐 카페는 브랜드 보고 갑니다만 면집은 브랜드 보고 가지 않는다 이런 맛보고 소비자도 갑니다, 많기 저는. 때문에 네. 저는 그렇다면 면 같은 경우 면 자체의 차별화고 예. 직접 자가제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면집도 정말 카페풍 면집 그릇 하나도 야 너무나 예뻐 이런 좀 분위기 있는 면집 정말 중요하고요. 동시에 요즘 면집 사장님들은 야 요즘 디지털 마케팅을 모르고는 외부 손님을 유입시키기가 정말 쉽지 않죠. 아하. 그래서 요즘 유튜버도 하고 예. 페북 인스타 팔로워가 지금 기본 10,000명입니다. 막 이런 사람들도 창업자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게 제대로 세팅되지 않으면 면집도 어떻게 보면 경쟁 우위를 점유하기가 상당히 이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예.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결국 뭐 면집이 됐건 고깃집이 됐건 뭐가 됐건 먹는 쪽은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예, 다시 안 맞습니다. 가요. 예. 그렇게 한 번 오는 손님만 갖고 상대해 갖고는 성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창업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즘 돈만 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 맛, 예.
면집과 창업자 입장에서는 면집의 약점 중에 하나가 객단가가 낮은 거거든요. 네. 이를테면 아무리 비싸봐야 요즘 가장 비싼 면이 평양냉면 한 16,000원이 요즘 가장 비싼 면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러기 위해서 객단가를 2만 원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면도 하지만 옆에 있는 이를테면 만두를 특이하게 수제 만두를 한다든지 아니면 면도 하고 고기 한 접시까지 별도로 네. 팔거나 세트 메뉴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야 면집에 갔는데 곁들이로 이런 것도 있어 추가 메뉴로 이런 것도 있구나 면집에 갔는데 아이고 맥주 한 잔도 먹을 수 있어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만 아마 그래도 소비자들도 새롭고 창업자 입장에서도 좀 수익률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계절 메뉴 파는 곳들 있잖아요. 냉면집. 뭐 사실 뭐 불고기까지 같이 파는 집은 예, 예. 괜찮아요. 겨울에 불고기 예, 먹으면 예. 되니까. 근데 왜 정말 냉면만 있는 집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럼 겨울에 어떻게 해요? 겨울은 하절기에 뭐 화절기 매출액의 거의 많게는 50%밖에 안 됩니다. 예. 70%밖에 안 됩니다. 이런 면집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냉면 아니고 온면 팝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 그런 데도 있죠. 하지만 온면 자체가 아주 구매 파워가 큰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아예 어떤 집들은 상권에 따라서 겨울 이상 겨울은 문 닫습니다. 진짜? 충분히 재충전하고 여름에 많이 예, 봅니다. 예. 겨울은 휴가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면집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구나. 네, 오늘은 예. 창업 아이템 중에 저희가 또 면 요리와 관련해서 예.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